때는 바야흐로 2002년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 4강 진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던 그때 영국에서도 뜀박질이 대유행을 했죠. 네, 본격적인 전력 질주 좀비 시대를 연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가 나온 겁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실 정도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명작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기 섭하니까 한 줄로 줄거리 요약해보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와 생존자들의 사투 정도 되겠고요. 지금은 글로벌 스타가 된 킬리언 머피의 초기작 중 하나였죠. 그리고 드디어 오는 6월 19일 무려 23년 만에 후속편인 28년 후가 개봉을 합니다. 보일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이번 작품은 분노 바이러스의 세상이 잠식당한 후 일부 생존자들은 홀리 아일랜드라는 섬에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12살 소녀 스파이크는 그곳에서 태어나 한 번도 섬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한 아이였죠. 그런 아들에게 진정한 영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 제이미는 스파이크를 데리고 본토로 향하게 되는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28년 동안 더욱더 강해지고 진화된 좀비들이었죠. 감독에 따르면 28년 후는 3편의 트릴로지로 제작한다는데요. 이 작품이 잘 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후속편이 나올 거라는데 특히 3편에서는 킬리언 머피도 다시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죠. 28 시리즈의 킬리언 머피 보려면 묻고 더블로 가. 못 먹어도 고해야 할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영화 역시 28년 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1997년 개봉했던 호러 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정식 속편이 28년 만에 7월 18일 미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네, 끼어 맞춘 거 맞고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스토리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건을 은폐한 5명의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하나 둘씩 어부복장을 한 갈고리 살인마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의 설정은 원작과 거의 똑같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다릅니다. 살아남은 친구들이 28년 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 생존자들이 바로 원에 나왔던 제니퍼 러브 휴익과 프레드 프린즈 주니어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전이라 언제적 여름인지 기억은 하겠느냐, 이미 환갑이 다 됐겠다며 기대감 식는 소리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스크린 같은 류의 슬래셔물이라 살짝 기대 중인데요. 작품이 부디 잘 빠졌길 바라보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엔 한국 영화입니다. 여긴 서로 다 들리니까. 6월 25일에 한국 공포영화 노이즈가 출격 대기 중인데요. 들려요? 소재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공포의 층간소음이라고 하고요. 들리지 이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매일같이 시달리던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희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살던 언니가 동생을 찾기 위해 상경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돌아버린 아랫집 남자는 칼을 들고 찾아오죠. 영화 소재가 소재인 만큼 곡성과 곤지암의 박용기 감독님이 음향을 맡아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개봉 전부터 해외 평도 참 좋습니다. 장르 시상식으로는 최고의 건이죠. 시체스 영화제, 번역하면 시체들의 제발 닥치라고요 또. 시체스 영화제에 초청받아 올해 최고의 놀라운 오싹한 분위기 속에 고전적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움을 담았다는 극찬이 나왔고요. 그런 게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노이즈를 시작으로 강하늘 주연의 넷플 오리지널 84제곱미터, 그리고 하정우 감독, 공효진 주연의 윗집 사람들까지 마치 짠 것처럼 올 하반기에만 3편의 층간소음 영화가 나온다는 건데요. 3편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네요. 7월에 개봉하는 또 다른 한국 영화는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입니다. 공포영화라고 하기에는 아주 애매하긴 하지만 계속 공포만 보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웹툰 원작이고요. 제목 그대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지키려는 아빠 조정석이 훈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인사예절, 체조, 사람 안 물기 등의 비밀 훈련을 한다는 코믹 휴먼 영화라고 하고요. 조정석의 코믹 연기야 뭐 믿고 보는 거죠. 극장 가서 볼 정도의 영화인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볼 정도는 되는 영화 같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2시 17분 미국의 한 작은 마을 초등학교의 한반 학생들이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만을 빼고 말이죠. 부모님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전직 CIA까지 달려들어서 실종된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해보지만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커져가게 됩니다. 줄거리와 트레일러만 봐서는 잡순이 구독하러 가자. 네, 죄송합니다. 웨폰스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영화 자체보다 외적인 이슈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 2022년 저의
국내산 공포영화였죠. 바바리안으로 제작비 대비 10배의 수익을 올리면서 초대박을 친 잭 크레거로 그 덕분에 이번 작품에서는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고요. 시나리오가 어찌나 훌륭했던지 겟아웃과 어스로 유명한 조던 필이 각본 경매에 참전했다가 낙찰에 실패한 후 매니저를 해고했다는 썰도 있는데요. 원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 없다고 하지만 왠지 이번 영화는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내 개봉일도 얼른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화는 빼고 싶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인데다가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공포영화 라인업이니까 빼기는 좀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는 9월 4일 북미 개봉 예정인 컨저링 마지막 의식인데요. 197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 사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해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악마의 소리, 악취,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었다는 스멀과 악령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작품을 끝으로 워렌 부부의 고마 의식은 더 이상 없을 예정이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실 분들은 챙겨보시고요. 참고로 저는 좀 질려서 진지하게 패스할까 고민 중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기대 중인데요. 9월 19일 미국 개봉 예정인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상당히 독특한데 스포츠 공포 영화라고 하고요. 전도 유망한 풋볼 선수였던 주인공은 어느 날 광팬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선수 생명이 쪽날 위기인 거죠. 상심에 있던 그에게 과거 전설의 쿼터백이자 주인공에겐 영웅적인 존재였던 남자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지옥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 같죠. 도대체 어디가 공포인지 의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프로듀서가 조던 필이라는 건데요. 조정석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씨죠. 믿고 보는 겁니다. 이 영화 역시 국내 개봉은 아직 안 잡혀있지만 넷플에서라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는 10월 17일 미국 개봉 예정인 블랙폰2로 지난 2020년에 개봉한 1은 우리나라에서는 딸랑 10만 명의 극장을 찾으면서 흥행에 참패했었는데요. 그런 거로 전작을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살짝 줄거리 훑어보면 13살 소년이 연쇄아동 살해범 에단 호크에게 납치되어서 한 지하실에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 벽에 붙어있는 블랙폰을 통해서 에단 호크에게 살해당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 결말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에서 에단 호크보다 더 빛나는 연기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아이들이 그대로 2에서도 등장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로키 산맥의 설원을 배경으로 에단 호크가 한판 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스포네요. 네, 아무튼 전작이 공포보다는 스릴러 쪽에 가까웠다면 2는 호러의 색채가 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내 흥행에 성공해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잡순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